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로 이슈도 많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전세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버팀목 전세대출인데, 버팀목 전세대출 이런 집도 가능한가, 이런 타이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대출 계간을 살펴보면은 재원에 따른 분류로서 은행 재원이 있고 기금 재원이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대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 재원은 일반 은행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재원의 대표적인 것은 버팀목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버팀목 대출의 종류를 보면은 청년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그리고 일반 버팀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출을 할 수 있게 은행에 대해서 기관에서 대출 보증을 해주는데,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단 두 곳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즉 주택금융공사인 주심보에서 해주고, 또 하나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주는 안심대출, 이 두 가지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런 버팀목 대출의 종류와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팀목 대출의 자격 요건을 보면은 청년, 신혼부부, 일반 이 세 부류로 해서 연령대는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이며 신혼부부는 결혼 후 7년 이내 그리고 3월 내에 결혼할 예정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요건을 보시면은 청년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는 청년과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 요건은 공히 수도권을 기준으로 살핀 내용입니다. 그 재산 조건을 보면은 청년, 신혼부부, 일반 공히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아울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런 자격 요건이 되어야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요건을 다시 보시면은 원래 무직자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은행 실무자에 따라 상이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은행을 방문할 경우에는 특정 한 은행뿐만 아니라 두세 곳에 방문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기준 최소 1개월 이상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한 달 만건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은 이 한 달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금액으로 연 환산해서 합산 5천 이하에 들어가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출 한도를 보시면은 청년 버팀목은 최대 2억까지, 그리고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한도가 주어지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3억까지,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 일반은 1억 2천까지와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한도가 주어집니다. 이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청년은 1.2에서 2.1%, 신혼부부는 1.5에서 2.1%, 일반은 1.8에서 2.4%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고금리 시대에 2%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5%를 넘는 상황에서 아주 우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이 조건에 맞으면은 이 상품을 이용할 매력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들어갈 주택의 보증금은 청년은 3억 이하, 신혼부부는 4억 이하, 일반은 3억 이하, 이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은 공히 전용 85제곱미터, 즉 25평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이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에 대한 그 대출 보증 기간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살펴봤듯이 버팀목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만 대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를 구분해 보면은 대출 한도에 있어서는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의 80%와 2억 2천까지 가능하고 소득과 신용에 따라 상이하며 소득의 약 3.5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5천까지 가능하다고 보면은 5천에 3.5배 같은 경우면은 실제로 2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한도는 생각보다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그의 기준은 보증금의 80%와 4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개인의 신용도가 아니라 주택 상태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 제도의 특징을 보시면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데 반해서 허그의 경우에는 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전세 반환 보증보험도 동시에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허그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그 진행 시에는 집주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가 배달 증명으로 정상 수령을 요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집주인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쉽게 허그를 허용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게 현실과 제도의 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그의 전세 반환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조건은 주택 가격의 90%와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보다 작아야지 가능합니다. 이 주택 가격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공시가의 140%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없어서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의 140%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택 가격의 90%와 공시가의 140%두 개를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공시가의 126%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도가 되었던 126% 이게 바로 이 근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시가의 126% 내에 보증금이나 그 내역이 들어야지 전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건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면적이 건생보다 커야 보증보험을 받아줍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1, 2층에 상가나 사무실이 있고 3, 4, 5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나 건생 공간이 더 크면은 보증보험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허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주택이 훨씬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1층에 상가가 있고 2, 3, 4층이 주택이 있고 이런 경우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그러니까 선순위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끈끈이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팀목 대출의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대출 절차랑 동일한데 먼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물건을 찾아야죠. 그런 다음에 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하고 사전 상담에서 오케이 되면 계약을 진행하고 확정 일자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고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잔금일에 이사를 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매물찾기 같은 경우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가서 직접 물건을 물색하고 구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은 물건을 가지고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을 해서 사전에 가심사를 통해서 그 물건이 대출이 가능한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는데, 계약을 할 때는 특히 특약을 잘 써야 합니다. 즉 혹시나 대출이 안 될 경우, 즉 임대인이나 물건의 하자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나 물건의 문제로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특약을 안 내면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오히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땐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넣고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약 후에는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야 하며 영수증도 같이 지참해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먼저 온라인상 기금 이던던에서 신청을 해서 사전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을 하는데, 대출 약정은 잔금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즉 은행에서의 대출 약정은 한 달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1, 2주 짧게 남겨놓고 잔금일을 짧게 남겨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잔금일까지 대출 심사가 안 될 수 있으니 최소 잔금일 3주 이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서 3주 전에 이때 대출 신청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은 이삿날, 즉 잔금일날 보통 오전 11시에 은행에서 바로 대출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이 됩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 잔금날은 다시 한번 등기부를 체크해서 등기부 변동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해당 은행에 제출을 하면은 모든 대출이 일단락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념할 것은 전입신고 후 나중에 퇴거시까지 주소 변경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항력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대출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버팀목 대출 관련해서 중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도 자체는 매력적이고 주거정책에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임대인한테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집주인들이 이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완화해 주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매력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는 특정 요건이 되면은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도 대납을 해주고 메리트가 있어서 LH를 아는 임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